자, 그럼 수투 주요 문항들도 15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두 개가 지금 더해져 있고요. 우변은 식이 모두 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바로 풀이하기 전에 우리가 공부한 미분 그리고 적분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미분, 변화율을 구하는 거죠. 그럼 적분, 부정적분, 정적분 두 개를 공부했는데 부정적분은 뭐지? 그 변화율로부터 미분에서 그거 나오는 함수, 그런 변화율을 갖는 함수를 역으로 찾는 거였어요. 그리고 정적분 뭐였지? 미분이 변화율이니까 정적분은 변화량을 찾는 거야. 자, 여기까지를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건 뭔가의 함수인데 내가 이런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를 보면 주로 미분을 한단 말이야. 미분해 볼게. 자, 이건 변화율을 찾는 겁니다. 미분을 해주면 xfx가 나오고요. 더하기 xgx가 나오고요. 자, 3, 4, 12x 세제곱 더하기 3, 8에 24x 제곱 빼기 3, 2, 6x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보통의 경우 이런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주어졌을 때 미분 이외에도 수치 대입을 하는 이유를 알고 있나요? 자, 우리가 미분을 했다라는 것은 변화율만을 구한 것이니까 위에 있는 함수보다 정보를 좀 잃어버린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 자체를 다시 찾아서 다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뭔가 수치를 대입한 정보 등이 필요했던 건데, 자, 문제의 목적 지점을 보면 gx를 찾아서 적분하라고 돼 있어요. 목적 지점이 gx란 말이야? 근데 gx가 이미 여기에 거의 있어. 자, 그래서 양변을 x로 나누어서 일단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을 x로 나누었더니 fx 더하기 gx라는 녀석이 x로 나누어 버리면 12x 제곱이고요. 24x고요. 빼기 6 이렇게 되었는데, 자, 사실은 이거 x로 나누려면 x가 0이 아닐 때 이렇다라는 거지. 근데 fx, gx 문제에서 둘 다 다항함수라고 했잖아. 연속함수잖아.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질 때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x 이퀄 0일 때도 성립하겠네요. 그래? 나 gx를 찾아야 되는데 나 조건을 봤더니 이 fx가 뭐라고 했냐면 x, g'(x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에서 표면적으로 내가 gx를 찾아야 된다. 양변 계수 비교를 잘 해보았더니 gx가 2차식인 것 같아. 잘 모르겠으면 gx를 일반 2차식 잡고 양변 계수 비교를 해서 gx를 찾고 적분을 해도 풀리네요. 자, 그렇게 푼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자, 우리는 하나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미분이 뭔지 적분이 뭔지를 아까 생각을 해봤었잖아. 자, 부정적분은 뭐고 정적분은 뭐라고 했어요? 부정적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변화율로부터 원함수를 구해보는 것이었다. 정보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적분상수 등을 나중에 C 등을 잘 찾기 위해서 어떤 하나의 특정한 값이 필요했던 것 같아. 정적분은요, 변화율로부터 변화량을 구하는 건데 지금은 gx를 찾아서 그것의 적분을 해줘야 돼. 자, 부정적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분과 적분 사이의 관계예요. 부정적분의 뜻이 뭐지? 미분해서 이거 되는 함수고요. 자, 목적지를 좀 의식해 보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하는 목적 지점은 뭐예요? gx라는 함수예요. 응? 미분해서 요거 되는 함수 있니? 있네요. x, gx를 미분하면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x, gx라는 녀석을 직접 구해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1을 집어넣어 볼 거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볼 거냐? 그것과 어쩌면 무관하게 gx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부정적분이라고 하고요. 미분해서 네가 된다고 했으므로 자, 3분의 1 곱해주게 되면 4x 세제곱이고요. 2분의 1 곱해주면 12x 제곱이고요. 6x이고요. 플러스 c인데 0 대입하면 0이야. 그래서 c가 없어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에 초기에 주어졌었던 거 1을 대입해 본다. 그럼 x, gx라는 녀석을
적분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온다라는 걸 통해 C의 값을 정해볼 수도 있었어. 자, 하지만 지금은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었네요. 자, 같은 방법으로 gx, x가 0이 아닐 때 나눌 수 있는데 x가 0일 때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gx는 바로 4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0에서부터 3까지 gx를 적분해 주게 되면 자, 3분의 4x 세제곱입니다. 6x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6x 0, 3 집어넣어 주면 4 곱하기 9, 36 3 9, 6에 54 3 집어넣어주면 18 정답 72 바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평시 우리가 살피던 내용보다 적분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더욱 쉬운 문제였다. 이런 생각까지도 드네요. 자, 일단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에 대해 미분을 해서 뭔가 gx에 대한 정보를 구했고 이것을 내가 직접 적분을 해서 원래 있었던 변화율 뿐만 아니라 원함수에 대한 정보를 굳이 이대로 찾을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변화율을 찾은 것이 미분이다. 그렇다면 미분에서 이거가 되는 원래 함수를 찾도록 하는 것이 부정적분이다 라는 곳에만 집중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었고요. 자, 6월 모평 15번 때와 마찬가지로 뭔가의 목소리는 있는 것 같아. 이 정적분 함수에 대해서 이것도 어떤 함수의 부정적분이다. 얘네를 미분한 것이 이것이므로 변화율만 구한 것이 이것이므로 그래서 이러한 녀석을 하나의 부정적분 함수로 보는 관점 그리고 지금 쓰이진 않았지만 저 1, 마이너스 1 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에 진짜 의미와 목소리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자, 이런 것들은 우리 같이 역시 6평 때와 마찬가지로 백드럼 강의에서 보다 넓혀서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시험지 안에서 드러난 목소리는 이 15번 그리고 다음 문제인 21번 자, 이런 문제들을 놓고 보았을 때 미분, 적분 이 녀석들의 본질에 집중을 하라라는 목소리로 보입니다. 자, 그럼 바로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목적 지점을 잘 의식하면서 문제를 살펴보면 15번과 21번은 문제에서 묻고 있는 방향성이 아예 반대입니다. 15번 문제에서는요, 결국 마지막에 어떤 gx에 대한 적분값을 묻고 있었어요. 적분이 뭐냐? 자, 21번에서는 반대로 묻고 있습니다. 문제를 봤더니 21번 마지막에 f'3을 묻고 있고요. 중간에 주어져 있는 저 녀석 뭐라고 부르는 거지? 평균 변화율이에요. 자, 이 문제는 fx를 다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마치 15번 문제에 의도한 것 같기도 합니다. 15번 문제에서 적분 아래 끝에 있던 1이나 마이너스 1, 결국 그것이 그 정적분 함수에서는 적분 상수 C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거랑 무관하게 gx를 찾아 정적분하면 됐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fx에 대해서 우리 상수항을 구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구할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평균 변화율 그리고 f'3 미분 관련 기울기 관련 요소만 알고 있거든. 그래서 문제 자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fx가 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식이잖아요. 이걸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한다면 이 부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두 개 구하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지금 주어져 있는 좌변, 우변에 있는 부등식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는 처음에 그게 제일 불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등식이 정수 K에 대해서 만족된대요. 그럼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넣어봐야지. 정수를 음수부터 이렇게 쭉 넣어보니까 처음엔 좀 간격이 넓어. 그러다가 양수를 집어넣으니까 간격이 매우 넓어져. 아, 이거 뭐 하라는 거지? 하고 양변을 다시 살펴봤더니 2차 함수와 1차 함수예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부등식이 정수에 대해서만큼은 뒤집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2차 함수와 1차 함수 사이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보고 양변을 연립해봤더니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에서 교점을 갖더라. 간단한 2차 방정식의 풀이를 통해 우리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이퀄 0 이 방정식을 못 풀지 않잖아.
양 변의 값이 같아지면서 우리에게 평균 변화율을 정확히 알려주는 지점이 두 군데가 있더라.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에는 각각 지금 주어져 있는 2분의 f, 이게 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고요. 2분의 f 0 빼기 f 마이너스 2고요. 물론 극한은 아니지만 극한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샌드위치 되듯이 얻어지는 값이 두 개가 있더라. 내가 마이너스 10이고 내가 마이너스 12다까지를 K값에 의해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두 개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이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해. 그럼 a와 b가 구해져. 그럼 fx가 구해져. 그걸 미분하면 f'3을 구할 수가 있겠지. 첫 번째 풀이네요. 자, 6월 모평 백드럼 때도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당시에도 21번 문제였어요. 이게 내가 미분을 통해서 접근을 하든 적분을 통해서 접근을 하든 그 식을 구하고 답을 구해 나가는데 계산의 유불리가 크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할 겁니다. 지금 이 문제 또한 그래요. 이것을 f에 대해서 지금 이걸 뭐라고 부르니? 평균 변화율. 그래서 f 입장에서 1을 넣어보고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 0을 넣어보고 마이너스 2를 넣어보고 하면서 a, b를 구해도 크게 불리하진 않다. 근데 이제 문제지에서 약간의 목소리가 더 들리잖아요. 그걸 보자는 거야. 이 둘의 이름은 일단은 평균 변화율입니다. 델타 x분의 델타 함수값이라고요. 자, 우리 15번 문제 전에 잠시 생각해 보고 시작했습니다. 미분이 뭐예요? 변화율. 부정적분이 뭐냐가 아니라 이번엔 정적분이 뭐예요? 변화량. 우리 fx를 직접 구할 필요조차 없음. 부정적분을 완료할 필요조차 없음. 아, 정적분이구나. 자, 현 교과 개념상 정적분은 바로 부정적분에서의 함수값의 변화량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f'을 생각해 보면 3x제곱으로 시작하고 아까의 a와 b와 다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 6월 모평 백드럼에서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원함수 fx가 증가하냐 감소하냐 까지를 묻고 있었던 것이 6월 모평이라면 그 다음 9월 그리고 수능시험에서는 이것이 아마 다음 차례일 거다. 정적분. 여기서의 정적분이 음수인데 얼만큼 음수냐 얼만큼 양수냐 걔네는 정의상 무엇을 말해요? 이것의 부정적분에서의 함수값의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직각삼각형으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생각해 본 친구들은 fx 입장에서의 증가량 혹은 감소량이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구나.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f'을 적분한 것이 마이너스 20이란 뜻이다. 이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인테그랄 이건 마이너스 2에서 0까지 f'을 적분한 것이 마이너스 24라는 뜻이다. 적분 구간이 편안하네요. A와 B를 각각 결정을 해주는 데 있어서 자, 다양한 적분 공식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냐? 지금처럼 이런 대칭 구간 너 없이 적분할 수 있겠네. B의 값을 찾으면 바로 얻어집니다. B의 값이 마이너스 11이 나옵니다. 홀수차, 짝수차 이용해주면 돼요. 집어넣어서 널 계산해주면 적분 윗끝, 아래끝 중 하나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 평행 이동 등을 통해서 적분 관련된 모든 공식을 만드는 기본 원리와 같습니다. 그 과정을 공부한 친구들에겐 무조건 우대권을 줘야 한다. A의 값까지 결정해주면 바로 우리가 찾은 것은 타겟팅 되어 있는 함수, 변화율을 구하고자 되어 있는 함수, 도함수예요. 그래서 f'3을 보다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대입해서 구해주면 27이고요. 3, 5, 15고요. 그 다음 빼기 11이라고 구해주면 되므로 31 정답입니다.